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송충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아예 학교마다 송충이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송충이를 넣을 병이나 깡통과 나무젓가락을 집에서 준비해 오라고 선생님이 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예 송충이 몇십 마리씩 잡아오는 숙제까지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만 해도 송충이는 소나무가 있는 곳이면 야산은 물론 학교, 공원 할 것 없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소나무 피해가 심해 정부에서는 살충제를 뿌리고 공무원, 군인, 학생들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송충이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송충이로 인한 피해는 줄지 않았습니다. 송충이는 생긴 것부터 징그럽고 잡아도 줄지 않는 소나무 해충이었습니다. 예전 우리 주변에 송충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간혹 요즘도 송충이나 매미, 나방 소식이 들릴 때도 있지만 그 많던 송충이가 요즘에는 산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일단 송충이는 그 비주얼부터가 상당히 징그럽습니다. 아마 요즘 송충이를 보면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겁을 할 겁니다. 송충이는 주로 솔잎을 갉아먹어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입니다. 솔라방의 애벌레인 송충이는 일단 떴다 하면 폭발적으로 번식해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송충이 한 마리가 하루에 솔잎을 40cm 정도를 먹어댄다고 하니 산에 나무를 심어봐야 송충이한테 좋은 일 시키는 꼴이었습니다. 그런 먹성 좋은 송충이들이 산에 있는 소나무들을 결단내고 다른 산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찾아 이동하는 수많은 송충이 때문에 기차 바퀴가 레일 위에서 헛돌아 기차 운행이 어려웠던 적도 있었답니다. 요즘 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실화입니다. 그만큼 골칫거리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송충이가 얼마나 골치 아픈 해충이었으면 승추부라는 부서를 두고 관원과 관노 1만 명을 동원해 송충이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었겠습니까?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그 징그러운 송충이를 여자애들 코앞에 들이대는 장난을 치다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는 송충이를 가득 잡아 좋아하는 여자아이에게 병을 통째로 건네는 로맨틱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거 송충이로 로맨티스트가 돼버리니 좀 어째 안 어울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골치 아팠던 송충이들이 언제부터인가 공원이나 학교 같은 도시 주변에 있는 소나무에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40여 년 전 송충이 방제를 연구하던 한 젊은 연구원의 호기심과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송충이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젊은 연구원은 하얗게 말라 죽은 송충이를 보고 왜 이 송충이가 죽었을까 하는 호기심과 의문에서 시작해 실험용으로 기르는 송충이 상자에 하얗게 굳은 죽은 송충이를 넣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건강한 송충이들이 서서히 하얗게 변하여 죽어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원이 병에 걸린 송충이를 송충이 발생한 지역에 뿌렸더니 대부분의 송충이가 하얗게 변색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 인공적으로 사육한 송충이에 경화병균을 접종한 후 송충이 발생 지역에 뿌려 해충을 방제했다고 합니다. 또 감염된 송충이를 잡아먹은 새들이 다른 지역으로 경화병균을 옮겨 그 극성을 부리던 송충이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장 곳곳에서 발로 뛰며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유심히 보며 불편함과 문제를 해결해내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조용한 영웅인 셈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분이시죠. 그런 한 분 한 분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건 아닐까요? 영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그분들이 영웅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